청혜쌤입니다. 영상을 통해 열심히 학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면서요. 오늘도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생체 촉매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화작용, 이화작용 이런 물질대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했는데요.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물질대사는 우리 생명체 내에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기도 하고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기도 하는데,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될 때, 즉 예를 들어 광합성이나 단백질을 합성할 때 보면 바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즉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바로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는 동화작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를 흡수해서 큰 분자가 되고 있으니까 지금 생성물의 에너지는 반응물보다는 큰 거예요. 자, 그걸 한번 그려보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 거죠. 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화작용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뭔가 우리가 소화하거나 혹은 세포 호흡하는 과정에서는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거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훨씬 큰 거예요. 그리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보다 작은 거죠. 즉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될 때 그 에너지 갭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더라. 즉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그 반응을 우리는 이화 반응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그냥 딱 저만큼, 딱 저만큼,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면 에너지 흡수, 에너지 방출되어 있는 이 정도 에너지만 필요한 건지, 근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그래서 도대체 활성화 에너지라는 개념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활성화 에너지의 정확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활성화 에너지를 보면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필요한 에너지가 있대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지금 그래프 보시면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어요. 맞나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지금 크기 때문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일 거예요. 그 반응은 이화 반응이죠. 맞나요? 큰 분자가 작은 분자가 되는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 요만큼이 반응열이잖아요. 맞죠? 그 반응열만큼만 방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다른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네, 맞아요. 지금 반응물을 보시면 지금 에너지가 높은데 그 에너지에서 바로 생성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반응물도요,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마치 작은 언덕을 넘어야 그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선생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 반응물에서 곱장 생성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마한 언덕을 한번 넘어야 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반응물이 살짝 넘어야 되는 그 언덕, 그걸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즉 반응이 일어나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에너지는 필요해요. 이 정도의 에너지는 초반에 주어져야 그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활성화 에너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에너지, 그 언덕이 조금 낮으면 낮을수록, 그 에너지가 조금면 조금일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반면에 그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반응은 잘 일어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 즉 반응열을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이기도 하고 크게 또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촉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들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되겠어요? 천천히 일어나겠죠. 오히려 어렵게 일어날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부촉매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응 속도를 느리게 한대요. 자, 이번에는 활성화 에너지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럼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날 거예요. 어떤 거? 그렇죠. 그걸 우리는 정촉매라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바로 우리 생명체 안에서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면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즉 물질대사 잘 일어나도록, 이화작용 잘 일어나도록, 동화작용 잘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생체 촉매 효소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반응열 건드리나요? 절대로 아니에요. 반응물의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반응이 일어나려면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야 돼요. 활성화 에너지예요. 이 활성화 에너지를 줄여주는 것이 바로 정촉매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다라고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